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앞서 최현욱 매니저와는 이제 중국의 관세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다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고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또 아침 개장 전부터 뉴스가 돌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키웠고 그 기대에 맞는 지수 흐름이 오늘장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맞는 내용인지 이에 대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호재가 좀 여러 개 있었어요. 뭐 관세 이야기 있었고, 뭐 휴전 이야기도 있었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일단 휴전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고 그 CNN 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네. 나머지 남은 하나가 인플레이션 고점 이야기인데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하도 지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씩 좋은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네. 이게 시장의 도움으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뭐 인플레이션 정점에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하반기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을 좀 덜지 않을까라고 보여줬는데 일단 유가입니다. 유가를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아직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여기다가 또 만약에 휴전의 뉘앙스가 풍겼다. 유가부터 떨어져야죠. 유가 변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못 믿을 기사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쟁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국채 금리라든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라든가 유가가 반응할 겁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천연가스 올해 한 60% 올랐다고 해서 하향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믿을 수는 없고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한 10월 달부터 이게 진짜 유럽에서 큰일 났다 싶어서 재고를 막 쌓기 시작하게 되면 천연가스도 폭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밀, 옥수수, 대두 같은 농산물 전쟁 발발 전 가격대로 내려왔다. 생각보다 풍작인 데가 많다. 거기다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 올라가게 되면 농부들이 뭐 하겠습니까? 저희도 양파 파동 같은 거 많이 나죠. 가끔씩. 네. 그러면 전년도에 좀 사람들이 안 심을 것 같은 거 심어서 그쪽이 쇼티지가 난다 그러면 막 또 가격들 올라가는 것도 그대로 대응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가격 올라간다 싶으면 농부들도 다 계산이 있습니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예, 그렇게 또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목재는 5월 초 이후 한 30%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너무 좀 가파르게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관련된 상품 시장의 선물 시장에서 지금까지 한 150억 달러 6월 달에 유출됐다. 그래서 올해만 4주 연속 올해만 한 1,250억 달러 유출한다. 라는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상품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좀 꺾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데 요 뉘앙스가 좀 중요하겠죠. 네. 왜 상품 시장이 급하게 하락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구리가 하락하는 거는 급하게 하락하는 거는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수요가 줄을 것이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떤 시장에 암시하는 바가 좋지는 못하다라는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은 떨어진다. 여기에 지금 기사 내용들은 초점이 맞춰졌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가 자꾸 나와주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고점 대비 몇 % 떨어졌다,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줄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줄이면 또 거짓말쟁이 되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밀고 나가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물가를 잡는다. 그런 쪽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건 뭐건 간에 지금 금리는 올리겠다는 입장들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 7월 달도 75bp. 그러면은 이제 2.5로 가겠죠? 네. 그리고 게다가 9월 달엔 예상은 한 50bp. 그리고 또 10월 달 쉬고 11월, 12월 25bp씩. 그러면은 올해 3.5 정도가 지금 예상하는 경로입니다. 근데 시장이 예상하는 경로를 또 어긋나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온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고 혹시나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상당히 완화되는 뭐 휴전 같은 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또 영향으로 인해서 확연히 두드러지는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나온다. 압력들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그때 핑계를 대면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게 되면
그때 시장은 그때 시장은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장 필두로 나올 수 있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유가는 11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금리 이야기 그리고 금리의 그 배경이 되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반기가 이미 지나갔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렇죠.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의 첫 거래일의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했지만 오늘 시장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대응 전략을 그럼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습니까? 상반기 하도 고생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좀 뭔가 될 만한 걸 찾으려고 하고 있죠. 좀 뭔가 완화된 지표가 나오거나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에 개선되는 걸 나오는 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이제 그러면 매크로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가 다 아는 얘기들. 그래서 막상 이제 경기 침체까지 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니까 뭐 카페에서도 들린다면서요. 아주 어머님들 얘기하시면서 네, 거기서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투자를 좀 하셨다는 분들은 이제 다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시장에 또 발목을 잡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번 또 실적 내일부터 또 내일 모레죠. 삼성전자, LG전자부터 실적 발표되면서 나오는 변화들 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기업들의 실적이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리면서 그동안 그래도 버티려고 했던 또 시장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쯤이면 반등하겠지라고 하는 실질적인 기업들에 대한 실적단의 변화가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기업 실적들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안 나오고 하반기도 부정적으로 본다. 재고 때문에 뭐 또 경기 관련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얘기 나와서 생각보다 하반기에 좀 안 나온다. 그러면 선박했던 1분기 그리고 2분기는 그냥 예상했던 수준 하반기에 부정적.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나오는 밸류보다 약간 더 비싸지겠죠.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어렵네요. 네. 네, 사실 실적이 좋다라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하게 매번 오르는 것도 아니고, 참 펀더멘탈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주가가 많았기에 최근에 시장이 좀 힘들었는데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적을 꼽아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좀 실적으로 업종과 섹터를 좀 구분해 보자면 이번에 자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안 좋게 나오는데 네. 2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즉슨 3, 4분기에 확연하게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2분기도 괜찮은데 그냥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다죠. 지금 말씀하셨던 거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분기도 생각보다 안 나올 것이다. 네.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좀 줄였던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크게 못 벗어날 것이다. 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때 주가는 그러면 와 실적도 안 좋아졌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빠지겠네 라고 나올까요? 막상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그때 저희가 실적 2분기도 그렇고 괜찮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져? 라고 어떤 의문을 가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목표가 다 하향하면서 실적 안 좋다는 게 인정이 되고 있게 되면은 주가는 약간 선행한다는 입장 쪽에서 밀려도 그렇게 크게 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하단부를 터치하는 과정이나 그런 데를 봐서는 반도체 쪽은 서서히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니 그동안은 뭐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두렵네요. 하지만 이렇게 안 좋다는 거 안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주가는 그렇게 더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일단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이제 물가 고점 신호라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수치로도 조금씩 보였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그럼 이제 곡물주는 끝이 난 겁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질문 네. 주셨는데, 유가 관련주, 그리고 곡물 상승으로 인해서 올랐던 뭐 비료, 사료주들, 이제는 좀 털고 나올 때가 됐습니까?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워낙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곡물 가격들이 하락한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또 이에 따른 부담감으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막상 2분기 실적들은 이쪽 섹터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실적에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리바운딩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때를 이용을 해서 혹시나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또 막상 이
곡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하는 가격 관련된 쪽은 수요와 공급이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공식처럼 하락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계속 하락한다라기보다도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살면서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나비 날갯짓 하나가 그러니까 정현 앵커님 말 한마디가 네. 어떤 파장을 앞으로 불러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변화가 또 이런 가격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밀렸다고 해서 계속 밀릴 것이다라고 보기에도 지금 같은 또 인플레이션이 살아 움직이는 시대는 또 체크할 건 여러 가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2분기 실적에서는 이들 섹터들이 선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 신호로 인해서 하락했던 주가가 살짝 한 번은 되돌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오늘장 이렇게 상승을 해도 많은 분들이 마냥 웃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카페에서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네. 증권가에서도 계속 뷰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년 1분기까지 코스피가 약세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던데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 그동안은 뭐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손쓸 수가 울컥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이제서야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장이 바닥을 만들죠. 그럼 더 안 빠지는 현상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데 하락하는 게 제일 무섭고요. 또 어느 정도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슬슬 바닥을 찾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다 반영한 주가입니다. 지금 현재요. 오히려. 네. 그런데 이제 추가로 기업 실적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단부는 열어놓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열어놓은 거를 뭐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던 종목 그리고 또 많이 하락한 종목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 거를 대기를 해보면서 오히려 또 보강하는 차원에서의 대응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쪽에서는 가장 체크할 게 그거 같습니다. 실적 위축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어차피 다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의 전망이나 아니면 좀 더 봤을 때 약간 이런 부분까지 통과해서 나왔었을 때 기업 실적들이 그래도 좀 자신감을 보여주거나 성장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쪽에 뉘앙스가 나온다. 이런 기업들은 사야죠. 네. 근데 오늘은 뭐 섹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그 낮아진 눈높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같은 섹터 불구 대비 좀 실적이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반등하다고 마냥 웃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의 대책을 찾아보자면은 실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배당이 중요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다. 그래서 은행주를 샀다가 최근에 많이 물렸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이 은행주,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까? 은행주, 통신주, 경기방어주 이런 때 이런 거 하시면은 별 재미 없습니다. 근데 통신주는 이번에 좀 재미가 있었는데. 그러면 나오시면 되죠. 네. 그냥 챙기고 나오시면 되죠. 근데 지금 이런 쪽이 오히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종목들 갖고 있게 되면은 나는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다른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또 주춤하면서 또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약보합이나 아니면 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되면 또 밀리죠. 이런 종목들. 그 경기 방어주들은. 그러면 경기 방어주라고 샀는데 마이너스가 나네? 라고 하게 되면 못 팝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막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차라리 현금 갖고 많이 빠진 종목들을 대응하거나 내가 보고 있던 종목들 대응하는 것만큼도 못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대응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한 실제 투자 전략 쪽에서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고점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레모리서치 대표 김민수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